소음순 수술은 난 20년 넘게 했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변화하는 것 같아요. 질성형 수술의 변화보다 네. 수술이 조금 더 발전하는 느낌은 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자, 벨라맘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가 환자들이 거울 같은 거 보면 볼 수 있는 외음부. 외음부에는 대음순이 밖에 있고 소음순 안쪽에 있고 네. 항문하고 관계되는 회음체 이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대표적인 게 소음순이거든요. 병원에 소음순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소음순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소음순도 노화가 되나요? 노화가 돼서 늘어지는 것 같아서. 소음순은 아기를 생각하면 돼요. 여자아이를 출산해 본 사람들은 아이를 딱 끼고 이러면서 보면 알게 되는데 엄마하고 달라요. 그거는 아이들은 소음순이 비대하거나 비대칭이거나 되게 크거나 늘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살면서 마찰, 옷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한 마찰, 하진 않지만 승마도 있고 자전거도 탈 수도 있고 성관계도 중요한 마찰, 또 하나는 임신했을 때 호르몬의 변화, 사춘기 때 어른이 되면서 생기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커지고 두꺼워져요. 근데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너무 사람마다 틀리니까 소음순이 커지면 두꺼워지고 넓어지고 늘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런 것들이 노화라고 해야 되나? 폐경이 되면 이제 그때가 진짜 노화할 나이잖아요. 50대. 네. 그때에는 두껍지는 않아요. 얇아지면서 주름이 많아지고 늘어지죠. 피부 탄력이 떨어지니까. 피부예요. 피부. 소음순은 얼굴에 입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순이라는 게 원래 입술이에요. 우리가 보면 입 안에 점막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뜨거운 거 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죠. 그런데 금방 낫잖아요. 잘 낫는 구조.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네. 이건 피부고 여기 입술은 피부에서 점막으로 넘어가는 바로 피부가 점막되진 않으니까 그 변형 단계. 그런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염증도 잘 생기고. 소음순 수술이 늘어나는 거는 알아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소음순 수술을 했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 생각은 어때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전혀 잘 모르다가 네. 많이 아는 사람들, 요새 젊은 사람들 되게 많이 알지만 네. 그런 정보를 들으면 본인도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정보 습득을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친구들한테 묻거나 뭐 유튜브 검색, 네이버 검색 정도? 그 정도. 근데 소음순에 대해서 우리 얼굴에 뭐 보톡스 필러에 대한 정보는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소음순은 거의 많이는 못 들어봤어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 소음순 수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네. 많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제가 이 수술을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의료인이 만든 수술이다. 그게 이제 환자들한테 한 20-30년 지나면서 통용화됐다. 널리 알려지고 우리가 바랬던 거긴 하고 나도 원했던 거긴 하지만 너무 과했다. 그로 인해서 문제가 좀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음순은 다 정상. 소음순이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냥 불편한 거고 좀 달라요. 다른 사람과 다른 거지 넌 틀렸어. 네 소음순은 비정상이고 너는 잘라야 돼 라는 사람은 없어요. 기형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형도 있기는 해요. 엄마가 부주의하게 임신 중에 약물을 잘못 먹는 경우에 아주 드물게. 나도 한두 명 봤나? 그렇게 드물게 아기 때부터 소음순이 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빼고는 대부분은 살면서 생긴 그런 변화, 얼굴이 늙으면 늘어지고 처지는 거 리프팅 하듯이 그 정도의 개념이지 이게 막 비정상 이렇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한 근거로는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나 산부인과학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수술을 많이 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음순 수술을 권하지 말라고 벌써 몇 년 전에 학회가 지침을 냈어요. 권고하고 있어요. 학회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없지만 환자분이 요구했을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지만 의사가 먼저 넌 소음순이 너무 미워, 흉해, 이것 때문에 염증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하면 환자는 의사의 말을 다 따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내가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특히 재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더라 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수술을 잘 해야 된다는 그 얘기신 거죠. 원장님. 소음순 수술은 난 20년을 넘게 했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변화하는 것 같아요.
질성형 수술의 변화보다 네. 수술이 조금 더 발전하는 느낌은 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뭐 대단히 위험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은 없지만 소음순을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 걱정거리를 좀 얘기하자면 거의가 뭐 환자가 관리를 잘못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수술이 잘못돼서 생기는 문제들. 못하는 사람이 했을 때 또는 잘하는 사람이라도 잘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했는데 짝짝이라 했는데 더 짝짝이.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네네. 일반적으로 이런 전문 클리닉이 아닌 병원에서 소음술을 전혀 안 하는 선생님들도 환자가 오면 하려고 해요. 뭐 일반 산부인과 한 달에 한두 개? 그런 선생님 1년이라고 해봐야 10몇 개밖에 더 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소음술을 일주일 이상 건너뛰고 뭐 휴가든 이래서 다시 하면 되게 낯설어요. 그만큼 의사들은 계속 그 수술을 자기 몸에 익히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아주 작은 실수 또는 부주의가 환자들한테 좋지 않은 결과, 대표적인 게 짝짝이 또는 과하게 수술해서 특히 이제 내가 싫어하는 음액 쪽 수술을 잘못해 놓으면 포경이라고 하는 거. 그건 정말 잘못된 수술인데 그런 거 하면 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 만성. 그것이 정신과적 문제까지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부작용이라면 그게 아마 대표적일 거예요. 그냥 절개해서 예쁘게 봉합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가장 예민한 표피가 없고 그냥 되게 야들한 부위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잘해야겠네요.